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후외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온 북한의 일촉즉발 무력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나라 안으론 이태원 사고를 두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또다시 둘로 갈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오늘 오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가 무더기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했고, 이에 우리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수습에 몸이 묶여있는 형국입니다. 또 오늘은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4년 만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경제 안보와 북한 미사일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내의 침울한 분위기 때문에 정상회담 분위기 역시 다소 무거웠습니다. 참고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너무 발이 묶여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할 만큼 했으면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사고의 지자체장인 오세훈 시장이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눈물 사과 한 번 하고 오세훈 시장은 현재 곱빼기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저도 그렇고 보수파 진영에선 대통령이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둑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민주당과 좌파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지난 1일 희생자의 빈소를 비공개로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발언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사과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죠. 바로 진심 어린이라는 수식어인데요. 민주당 요구대로 대통령이 오늘 사과했지만 진심이 안 느껴진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 수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정권의 반기를 든 경찰의 무능과 직무태만에서 비롯한 일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되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사고에서 놓아주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6일째인 오늘 한 유족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근조화환을 내동댕이 치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한 유족은 오늘 오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조화환을 쓰러뜨린 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공개 사죄를 요구했는데 유족은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야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유가족의 저런 행동은 재발 방지와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댓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과 연관시켜 댓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세월호 유족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건 모든 게 지나쳤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이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끝없는 진상조사 요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엔 모든 국민들이 이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또 대형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분명 있었고 일부 유족들이 이에 편승하는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어느새 이미 정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고 한동안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이 그럴 테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가 제2의 세월호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이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의 친구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대형 사고를 극복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의 자유에 따른 책임, 또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와 참사를 놓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